안녕하세요. 김대욱 대표입니다. 7월 5일 국내 시장은 양대 시장이 모두 강보합권, 코스피는 0.09% 올랐고 코스닥은 0.42%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먼저 영상 제작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국내 시장이 반등의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이틀 연속 조정을 받으면서 21선을 지금 현재 터치하고 살짝 밀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초에는 21선을 재차 안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시장의 흐름들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주인의 방향이 위로 갔을 때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탈하는 데드크로스는 하이 데드존에 의한 매수이죠. 그래서 매수이고, 이 흐름이 이제 위로 올라갔을 때 결국 이제 61선을 안착하느냐 아니면 재차 61선 맞고 밀리느냐, 이렇게 봤을 때 61선을 맞고 밀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초의 시장 흐름들은 21선 안착 시장 흐름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1선을 안착하고 위로의 변화를 주려면 결국은 이제 외국인의 어떤 매수가 결국은 선물부터 현물까지 골고루게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주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간밤에 이제 뉴욕시장이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뉴욕시장은 약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좋게 나오니까 금리를 이제 50 베이스 포인트 두 단계나 하락한다는 이런 시장 심리가, 기대 심리가 접어들고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면 25 베이스 포인트 0.25 포인트가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것에 의한 미국 시장이 급하게 조정받을 일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뉴욕 시장이 지금 현재 소폭 조정받으면서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대폭이 안 되니까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금리가 소폭 올랐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에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결국은 다시 1175원대로 올라가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이 다시 매매가 수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와 연동이 돼서 장중의 변동성이 조금 축소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게 있고요. 주말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크게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그 두 번 변화가 코스닥의 변화입니다. 코스닥의 변화인데, 코스닥이 지금 현재 여기를 보시면 직전에 저점이 깨지니까 5월 달에 저점이 여기서 깨지니까 시장이 불안해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매도가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에 중요한 것은 목요일 날에 저점 682의 저점을 지지해주고 중반 이후에 돌아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향하는 바람을 상방향으로 방향을 틀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하락하던 바람이 상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 방향이 아주 강속도를 내면서 직전의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제한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점 대비해서 약 한 40포인트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게 730, 아래로 내렸다가 729를 찍고 나서 682로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상반으로서는 720 전후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특히 700선을 넘어서는 자리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부과되면 시장은 조금 속도 있게 움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좋다. 양대 시장 모두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의 장세를 대비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7월 8일 날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경인 양행입니다. 결국은 일본이 우리가 반도체 수출을 지금 현재 그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냈는데 이게 바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 지금 현재 국내 반도체 시장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 굉장히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경인 양행 같은 경우는 염료 내수 시장의 점유율이 1위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광각액이라고요. 포토 레지스트를 규제했는데 여기에 관련주이기도 하죠. 여기에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인 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직전에 4월 19일 날 자리에 가격대를 이번에 돌파할 개연성이 많습니다. 회사의 어떤 흐름들이 안정적인 어떤 그 시장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이죠.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36억이 나왔는데 지난 한 해 동안 벌었던 게 이제 197억인데 이게 이번에 그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러한 시장 흐름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일본의 수출 규제 이걸로 인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월봉상의 흐름들을 보면 이제 계속 지금 현재 이 저항 라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오면 저항 라인이 있는데 이 월봉상의 12개월 선이라고 하는 이 12개월 선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의 어떤 추세가 살아있고 저항의 이런 흐름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이렇게 저항을 뚫어버리면 속도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7,400원을 놓고 보지만 이게 위로 변화 가지고 갔다가 7,200원대 이상을 지지해주는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2차 상승으로 9,000원 전후까지 확장하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주초에 7,140원 현재가서부터 6,950원까지 단기적으로는 매수의 관점에 설정하고 6,7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6,7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고 위에 7,400원을 넘어서는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스윙 포트를 조금 더 확장해가는 이런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니까 단기와 스윙을 동시에 노려보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대주전자 재료이고 이미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전도성 페이스트, 그 형광제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이제 2차 그 전기차로 들어가는 MLCC나 전극 재료 납품이 조금 이제 주춤했댔어요. 그 특히 주춤했댔는데 실리콘 산화물 소재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이런 쪽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지난 2018년도에 37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 이제 그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금액이 지금 15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하반기로 가면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17,700원, 17,700원과 7,400원 이런 자리죠. 17,700원과 7,400원에서 매수하고 아랫단을 16,900원
16,900원을 손절 라인으로 가져가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절 라인을 가져가지만 시장 흐름이 만약에 여기를 지켜주고 위로 가면 1차는 2만원, 2차는 23,000원까지 오픈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시장은 단기적인 공략은 지금 현재 여기를 돌파하기 전 여기는 2만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2만원 이상을 갔다가 지금 현재 17,700원대를 지켜주는 이런 자리라면 이때는 스윙포트로 전환하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지금 현재 소재 섹터들이 각광을 받는 자리이고 전기차 섹터들이 각광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보시고요. 세 번째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요. 바이오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이건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은 삼상의 재료를 갖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삼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무산되면서 급락의 파동을 거쳤다. 그래서 나는 단기적으로는 46,200원을 단기 저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을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이 바람의 방향을 바꿨는데 그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데 일조했던 종목이 이 신라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이 기대감 이런 것은 접어두고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네크라인을 46,000원으로 가져가고 46,000원을 이탈하면 이 시장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46,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고 49,000원 이하에서 매수 관점 1차적으로는 55,000원으로 보고요. 매매 포인트를 잡는다. 지금은 55,000원 이상을 가더라도 스윙포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것은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고 55,000원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46,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가져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일신석재입니다. 일신석재. 지금 남북한의 이 문제가 결국은 남쪽을 제외하고 북미 간의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무르익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부 다 그렇지만 특히 금강산 관광과 관련돼 있는 통일교 재단의 종목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북주 안에서도 지금 현재 모양새가 굉장히 좋은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연히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네크라인은 3,000원입니다. 3,000원을 만약에 이탈하는 자리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청산하는 자리다. 여기를 이탈하면 3,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포지션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보겠고요. 주초에 3,300원, 350원에서 이렇게 조정받는 이런 자리가 3,200원대까지 들어오게 되면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고 1차적으로는 3,700원대 여기에 목표치를 놓고 본다. 그리고 나서 아래에서 3,400원대를 지켜주면 지금 현재 위로는 4,5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주초에 공략하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3,700원 이상을 가더라도 포지션 자체를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을 기다리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라젠이나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단기 관점에서만 접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매번 지금 소개시켜주는 5G 관련주입니다. 5G 관련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KM테크이고요. 김대복 대표가
10,000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고, 사실은 44,000원 이런 자리에서 이익 포인트를 잡아줬는데, 최근 들어와서도 연속적으로 저점 매수를 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위로 올라가면 45,000원이 목표이고요. 45,000원을 만약에 넘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자리가 되면 39,000원이 네크라인입니다. 39,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포지션을 정리한다. 추세가 아무리 좋았던 이런 종목들도 시장이 위에서 기울기 조정을 21선이 살짝 누워가려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 만약에 아래로 내렸을 때, 주가가 내렸을 때 데바운딩이 되면 되는데, 데바운딩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 여기 위에서 고점 페일러의 흐름이 아래로 속도를 붙일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39,000원을 깨지 않는 이런 시장을 하면은 여전히 매수의 흐름이고요. 여전히 보유의 관점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45,000원을 이익 실현 포인트를 잡지만 45,000원을 가서 39,000원대를 깨지 않는 시장 흐름이 연속되면 이 종목은 5만원까지 열어두는 스윙 전략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단 49,000원을 이번에 바로 오르지 못하고 39,000원대를 만약에 내려가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자리가 네크라인이라는 점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의 성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일본이 지금 현재 소재 섹터를 규제하는 이 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순환매를 돌면서 계속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램테크놀리지나 송원산업, 캠트로스 이런 종목들은 또 조정이 나오면 저점에서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좋겠고요. 5G는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테마이고요.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주말에 약간 조정받았는데 나는 전기차 좋은 재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주초를 대응한다면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도 만날 수가 있고요. 지난 우리가 그 6월 28일 날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그 프레위즈 같은 경우 얼마나 높은 상승세를 가져갔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이번에 또다시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용기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들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주말에 친구나 지인들에게 우리 유튜브 많이 사랑해달라고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